항상 생기는 고민인 거죠. 구축을 살지 신축을 살지 이거에 대한 고민 사연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혼 1년차 30대 신혼부부입니다. 현재 20년 된 구축 25평 전세에 살고 있어요. 올해 10월 계약 만기고요. 올해 아기 계획이 있어가지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갱신하고 싶은데 계약 당시보다 전세값이 떨어졌어요. 3천 정도 돌려받는 쪽으로 집주인한테 말했더니 10월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0월에 다시 얘기하자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얘기가 잘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사할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기도 낳을 계획이라서 30평대 아파트를 매매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구축으로 조금 가가지고 빚을 줄일지 신축으로 가가지고 쾌적하게 살지가 고민입니다. 구축 30평대로 가면은 집값이 2억 7천에다가 대공사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3억 초반 들 것 같고요. 조금 신축으로 가면은 4억에다가 간단하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4억 초반으로 끝날 것 같은데 둘 다 살기 좋고 신축은 초품화, 구축은 5분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다만 신축은 상가나 주변 단지들도 지어진 지 10년이 안 돼가지고 활기찬 동네고요. 구축은 주변 단지들이 약간 조금 조용한 그런 단지입니다. 현재 전세금에 7천 들어가 있고요. 각자 예금 통장에 5천씩 있어서 1억 정도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못 모으신 분들은 아니에요. 전세 대출은 전세 사기나 갭투자 이슈로 혹시 몰라가지고 비상금을 갖고 있기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아놓은 상태예요. 저는 290에서 300 정도 벌고 남편은 300에서 350 정도 버는 세후 요 정도 버는 부부입니다. 솔직히 구축으로 가면은 대출도 한 1억 5천 정도만 받으면 되니까 크게 부담이 없어요. 제가 일을 쉴 수도 있으니까요. 신축으로 가면 대출이 2억 5천으로 늘어나는데 이자랑 원금을 갚아야 되고 남편이 힘들 것 같습니다. 구축으로 가면은 친정이랑 차로 10분 거리라서 아기를 갖게 되면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차를 안 사도 되고요. 신축으로 가면은 친정이랑 거리도 10분 정도 더 멀고 걸어서 출퇴근할 수도 없어가지고 차를 사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구축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지만 제 욕심이 그렇지 않네요. 20년 된 구축이라 베란다 확장도 안 돼 있고 층고도 낮아가지고 아기 낳고 평생 살 집으로 괜찮을지 고민입니다. 고민이 길어지니까 남편은 그냥 전세나 월세 가자고 하는데 저는 집값이 조금 떨어진 지금에 사고 특별한 상황 없으면 아이 낳고 평생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사실 대다수가 하는 고민들이고 특히 이제 신혼부부들이 두 번의 집을 고민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 예비 부부일 때 이제 식장 날 잡아놓고 한 두세 달 전에 전셋집을 보러 다녀요. 그러면서 야 집값이 이렇게 비싸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거의 난생 처음으로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충격받고 어떻게 전세 얻어가지고 살다가 이제 아이를 보통 2년 차나 3년 차에는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 만기 때랑 거의 비슷해요. 전세 만기 때쯤 애를 임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애도 태어나는데 하면서 어떡하지 하면서 그때 두 번째 집을 고민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부모가 된다는 게 사실 이제 안 돼보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돼본 분들은 생각보다 애를 위하는 마음이 생각보다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애랑 같이 셋이서 살아야 되는데 왠지 좋은 데서 살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막 강해지는 그런 게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애가 태어난다는 거에 대한 고민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집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서 제가 이제 한마디 해야 됩니다. 뭐냐? 말은 바로 해야죠. 무슨 소리냐? 애가 신축을 원하는 적이 없어요. 애는 그냥 애야. 애는 그냥 아기입니다. 아기는 신축에 살든 구축에 살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애는 어차피 거실하고 집 방에서 조그마한 아기 침대에서 겨우겨우 자는 애예요. 얘는 소파도 커 자기한테는. 방석 하나 주면 그게 침대야. 그런데 뭔 신축이랑 구축을 애가 따집니까? 그러니까 애는 신축 구축 상관없기 때문에 말은 바로 해야 돼. 그냥 내가 가서 살고 싶어요. 내가 가서 살고 싶은데 남편한테 짐을 지게 할까봐 조금 마음이 좀 안 좋네요. 그러니까 애 핑계를 좀 대겠습니다밖에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이사를 여러 번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희 애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애도 되게 이사를 많이 갔을 거 아닙니까? 저는 결혼하고도 이사를 많이 다녔으니까. 그래서 너 어디까지 기억나? 어디 살았던 집까지 기억나? 라고 거꾸로 물어봤는데 우리 애는 5살 전에 살던 집들을 잘 기억을 못합니다. 물론 이제 뭐 인스타나 뭐 이런 데서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너가 옛날에 살았던 집이야 하면서 뭐 이렇게 갤러리 그 핸드폰에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이러면은 나 여기 기억나 라고 뭐 말은 하는데 그 사진을 보고 기억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그게 기억이 나는 건지는 애매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때 살았던 어떤 그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냥 부분 그냥 이렇게 영화의 어떤 한 장면처럼 뜨문뜨문 기억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릴 때 애기한테 신축에 살게 해준다고 해서 애가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신축으로 만약에 갔어요. 예를 들어 지금 뭐 연식으로 5년 차라고 칩시다. 5년 차 신축에 가가지고 애가 기억할 수 있는 나이 한 10년 지났다고 쳐. 초등학교 간다고. 그럼 그때 가면 이미 구축이 된 거죠. 15년 차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신축에 가서 사는 게 아이한테 신축에 살게 해주는 느낌은 받게 할 수가 없다. 한마디로 애 때문에 신축 간다는 거는 사실상 이 선택
선택에는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내가 가고 싶어요. 이건 괜찮을 수 있어. 남편이랑 저랑 그냥 좋은 집 살고 싶어요. 뭐 이거는 뭐 선택에 어떤 반영할 수 있지만 애 때문에 간다는 거는 의미는 없다. 거기다가 항상 제가 하는 얘기 중에 하나지만 올해 아기 계획이 있어서요라고 적어 놓으셨는데 한마디로 아직 애가 없다는 겁니다. 애가 임신한 것도 아니야. 아직 계획이 있다는 거는 임신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신도 안 한 상태에서 없는 애를 챙길 생각을 하지 마라. 애도 없는데 무슨 애를 위해서 선택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기를 가질 때 아기는 금방 생기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희도 한 반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아이가 생기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고요. 애가 이제 안 생기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라는 거는 뱃속에 있을 때 뭔가 판단하지 마시고 실제로 낳고 나서도 사실 시간적인 여유가 많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난 뒤에 그 다음에 무언가를 선택하셔도 전혀 문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신혼 때는 당연히 올해 계획이 있고 왠지 애는 그냥 뭔가 사서 왠지 그냥 물건 사는 것처럼 그냥 갖고 싶으면 뚝뚝 생길 것 같고 약간 이런 마음이 갖는 건 뭐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굳이 이걸 고려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집을 사가지고 어차피 돈도 좀 벌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살다 보면 애도 생기고 하면은 뭐 오래 살 거니까 미리미리 좀 세팅을 해놓으면 좋지 않냐.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이걸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있습니다. 뭐냐. 지금 집값이 2억 7천인데 공사 많이 해가지고 3억 초반에 집을 살지 아니면 4억인데 여기 간단하게 해서 4억 초반에 집을 살지 뭐 이런 걸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고민하는 특히 이제 여기다 리모델링 뭐 인테리어를 한다는 거는 여기에 오래 살겠다. 여기서 이제 정착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은 정착할 때는 전혀 아니다. 앞으로 몇 번 더 이사를 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30대 신혼부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신축은 초품화, 뭐 구축은 걸어서 5분 거리 초등학교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직 애가 없잖아요. 거기다 애가 태어난다고 쳐도 앞으로 10년 뒤에요. 앞으로 10년 지나야지 초등학교를 간다고. 그러니까 초품하고 뭐 이거 5분 거리의 초등학교고 나랑 아무 상관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 전에 이사 간다. 제가 봤을 때는 10년 뒤에나 애가 초등학교 가는 상황이라고 보면은 아마 90% 확률로 그 전에 이사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적으로 집을 거주하는 것, 자가로 거주하는 게 한 7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실거주를 7년 한다기보다는 그냥 보유기간이 7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실거주를 7년에서 10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죠. 왜 그러냐면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게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막 구축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10년 동안 막 돈을 많이 모으기도 하고요. 중간에 뭐 아이가 하나 더 태어나기도 하고 이직을 하기도 하고 생각보다 이 젊은 시절 때는 변수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 뼈를 묻을게요라는 생각을 하지를 마라. 30대 신혼부부고 지금 전셋값으로 한 7천 정도 있고 예금 통장에 1억 정도를 모아놓으신 분들이에요. 거기다가 소득도 아까 말했듯이 둘이 합치면 한 600 됩니다. 그러면 현금 1억 7천 있고 세후 600을 버는 분들이에요. 물론 중간에 뭐 육아휴직도 잠깐 하겠지만 그러면 돈을 적게 모은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돈도 잘 모으시는 분들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생각보다 열심히 살면 돈이 막 쌓여. 돈이 막 쌓이면 지금은 내가 뭐 20평대 구축에 살기 때문에 한 3억짜리 사가지고 리모델링해서 멋지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하지만 리모델링도 한 6년 살면은 지겨워요. 그래서 또 이사 가고 싶어. 그때 가면은 한 6억에서 7억짜리 가고 싶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때 또 이사 갈 때 리모델링 괜히 했네. 뭐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는 우리 애가 초등학교, 우리 영식이가 초등학교 갈 때까지는 아무리 못해도 한두 번 더 이사 갈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디폴트로 생각하고 결정을 하시라. 물론 아직 애도 없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갱신하고 싶은데 계약 당시보다 전셋값이 떨어져가지고 3천 정도 돌려받는 쪽으로 집주인한테 말했어요. 10월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0월에 다시 얘기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지금 좀 우려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당연한 반응이에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제 3월입니다. 그러면 10월에 전세를 재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갑자기 세입자가 뭐 한 2월쯤 전화했겠죠. 2월 초중순쯤 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저 10월에 만기인데 지금 전세가 떨어졌더라고요. 3천 정도. 그럼 전세 3천 깎아가지고 재계약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반응은 어때? 내가 집주인이면 전세가 지금 떨어진 것도 짜증나는데 아니 지금 만기가 아직 한 7개월 남았거든요. 만기 7개월 남았는데 3천 깎아서 재계약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기분 나쁜 일이 거죠. 이건 기분이 나쁜 일이야. 그러니까 이 사연자분이 약간 오해를 한 게 있어요. 너무 빨리 물어봤다.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당연한 멘트를 한 겁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전세가 잠깐 주춤했지만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기도 하고
하고 만기가 아직 7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10월 가서 얘기합시다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죠. 이거는 7개월 전에 정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전세를 7개월 전에 재계약하지는 않아. 자, 거기다가 근데 이제 이분이 오해를 했어. 왜냐면 이제 이분도 이제 집을 얻어본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전세가 빠졌으면은 좀 싸게 재계약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그냥 전화를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좀 상대를 긁은 거지. 얘기가 잘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신 거예요. 왜냐? 기분 나쁜 그런 멘트를 하지 않았을까? 그 집주인이? 아니 뭐 이걸 뭐 벌써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때 가서 전세가 오를 수도 있는 거지 하면서 10월에 다시 얘기합시다 하고 끊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사람 뭔가 이상하다. 얘기가 잘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사할 집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오해로 시작된 것이다. 이 모든 고민과 상상의 시작은 우리 집주인 말이 잘 안 통하네 라는 느낌을 받았던 건데 사실은 집주인이 이상하게 반응한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전세값이 떨어져가지고 3천 정도 돌려받는 쪽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요 라는 거를 말했다는 것 자체는 지금 구축 25평 전세 사는 거에 대해서 크게 불만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애도 없으니까 가장 베스트는 금액이 3천이 될지 뭐 2천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금액이 낮춰지면은 신규 계약을 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여기서 뭐 계약갱신을 할 필요는 없겠죠. 다시 신규 계약을 해가지고 뭐 2+2 뭐 이게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법이지만 어쨌든 임차인 입장에서는 챙기는 게 좋으니까 2+2를 다시 만들어 놓고 계약해서 살다가 아이가 태어나면 2년 더 살고 그때 이사 나가도 충분하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드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뭐냐면 이거는 뭐 사연자는 이럴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지방에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신축을 사야 될지 구축을 사야 될지 이게 고민이다.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4억짜리 구축과 4억짜리 신축을 가지고 비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액이 같은데 신축이 나아요, 구축이 나아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거는 사실 잘못된 고민입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가격인데 신축이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신축이 가격이 같을 수가 있냐고. 그러면 신축이라는 거는 엄청난 메리트인 건데 구축과 가격이 같다는 거는 이 연식 빼고 나머지가 다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지도 안 좋을 거고요. 뭐 단지도 소규모일 수도 있고요. 뭐 브랜드가 되게 안 좋다든지 뭐 교육이 안 좋다든지 상권이 뭐 안 좋다든지 뭐가 안 좋든지 간에 안 좋기 때문에 가격이 똑같이 4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을 똑같이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신축을 갈지 구축을 갈지는 이렇게 비교를 하셔야 돼요. 뭐냐면 입지랑 규모도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6억짜리 신축을 갈까요? 4억짜리 구축을 갈까요? 이렇게 비교를 해야지 사실은 이게 정확한 비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신축이라는 거를 갈 거는 금액을 더 주고 금액을 훨씬 더 많이 주고서라도 입지와 규모를 똑같이 맞춘 상태에서 약간 더 무리를 해서라도 신축을 가는 게 내 재산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은 구축을 가는 게 차라리 뭐 2억 차이라면 이렇게 가는 게 나을까요? 를 판단을 하는 거죠. 지금 지방의 구축 아파트 투자 환경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4억 구축, 4억 신축이라면 당연히 신축의 입지가 훨씬 안 좋을 거기 때문에 구축을 가는 게 낫다라고 말을 하겠지만 6억, 7억짜리 신축을 갈까요? 아니면 똑같은 입지에 있는 그냥 구축, 상대적으로 싼 구축을 갈까요? 라고 보면은 신축을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지방은 구축과 신축의 양극화가 계속 심해지거든요. 이게 서울도 많이 심해지지만 지방은 조금 더 심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급도 워낙 많고 그리고 이제 구축 자체도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신축이면 내가 여기 가서 한번 살아보지 라는 수요는 있지만 구축까지 이렇게 수요가 쫙 늘어날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좋은 상황은 아니니까 무리를 해가지고 대출을 더 받아야 되는데요 라는 거에 대한 리스크도 있겠지만 싸다고 구축을 사서 이게 내 재산이 지켜질 거냐라는 건 또 별개 얘기일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광역시는 뭐 그래도 좀 낫습니다. 광역시는 광역시 자체적으로도 양극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뭐 특정 지역들은 막 올라가는데 뭐 다른 지역들은 뭐 지지부진하고 막 이렇기는 해요. 근데 이제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들은 특정 그 양극화 자체가 안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냥 우리 지역 자체가 전체적으로 침체하는 곳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사는 분들은 진짜 많이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기는 해요. 주변에 지방 광역시에 사놓고 나는 뭐 여기 소도시에서 뭐 전월세를 사는 경우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평생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뭔가를 투자해 놓을게요라는 게 내 재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를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연자처럼 지금 젊은 부부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나이가 뭐 조금 30 넘은 정도? 이런 분들은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고 변수를 또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뭐 우리 동네가 큰 틀에서 경쟁력이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아니라면 그러면 전월세를 좀 거주를 하시면서 차라리 좀 다른 지역을 좀 공부하는 것도 내 재산을 지키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아니 그럼 우리 동네를 포기하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정부나 뭐 지자체가 정책을 잘 펼쳐가지고 다시 부활을 시키면 제일 좋겠지만 그거가 안 된다는 것도 가정을 해야 되거든요. 뭐 인생은 다시 되돌리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한다면 내 재산을 그래도 좀 안전한 곳으로 좀 옮겨놓고 나는 좀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직장이 여기에 있어가지고 절대 난 못 떠난다. 거기다가 뭐 나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 동네에 살아야 된다. 이런 분들은 집값이 조금 하락할 걸 각오하더라도 집을 사가지고 그냥 거주 안정성을 높이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최대한 좀 입지가 좋은 곳으로 가가지고 자산의 하락을 최대한 늦추는 게 필요할 테지만 아직 젊고 그리고 뭔가 이직이나 변화의 여건에 좀 노출이 될 만한 분들은 작은 도시들 그리고 뭐 지방의 소도시들 이런 곳들은 좀 조심하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 지금 서울 수도권은 좀 그래도 좀 오래 가겠지만 지방은 꽤 빨리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양극화는 이미 시작됐다. 뭐 그런 얘기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